네,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입니다. 운용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약간 좀 시간이 밀렸습니다.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강하게 급등을 했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가 이틀 동안에 해외 증시 대비해서 너무나 또 하락이 섰죠. 많이 밀렸죠.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는 앞전 1월달에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쌍바닥에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나마 이 시장에서 강세를 띄었다가 된 쪽에 네.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앱이 출시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상장하고 나서 크게 빠졌던 그런 케이스인데 네.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어저께 하락이 또 세게 나오면서 이제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거의 똑같이 50%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런 종목들 봐야 되느냐 그 부분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미국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갖고 와 주셨는데요. 네. 차트 어떤 부분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실 미증시가 앞전에 네. 1월 달에 크게 급락했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뭐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통화정책 그렇죠. 변경,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슈도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적인 부담 이런 것들 같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반등은 또 가파르게 한번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지난주까지 올렸다가? 네. 지지를 받고 내려왔다가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결과적으로 21선을 안착한 모습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1선이라는 게 사실 주가 워낙에 가파르게 내려오면은 네. 21선의 각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는데 네.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면 한 번에 회복을 다 하지 못합니다 보통. 그러면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번에 세 번째 자리대에서 이제 올라타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얼핏 보면은 5일선 쌍바닥형 이렇게 또 나오는 케이스인데 네. 그러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하단 자리는 이제 든든해진다 되겠죠. 보통 우리가 쌍바닥을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러냐면 직전의 지지적으로?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진다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려온다 했을 때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증시 자체도 변동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이고 네.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관련된 이슈라든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는 사실 이게 3개월 동안 이어져서 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반영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미증시가 나스닥이 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11월 22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시장 반영은 됐던 건데 이게 정점을 어떻게 만드냐가 지난달과 이달 이어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주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이 만들어지니까 국내에서도 기술주 성장주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도 돼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또 밸류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예. 반등이 나온 게 앞전에도 제가 그 얘기 드렸지만 시장에서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 어차피 시총이 가장 높은 것이 빅테크 관련된 쪽인데 그렇죠,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락폭이 그렇게 지수보다 세지도 않고 반등도 잘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했었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 어저께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굉장히 또 크게 빠지고 있죠. 실적 이런 안 종목 좋았다고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실적도 네. 안 좋았지만 로블록스가 고가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군요. 이 상태에서 또 급락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비싼 쪽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밸류에다가 실적까지 그죠? 받쳐주지 않는. 그러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2.5% 상승을 마감됐는데 그쵸. 실제로 미국의 기술주,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는 항공이라는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가 다 움직였는데 그렇죠. 나스닥에서 강세를 가장 많이 보여준 쪽은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에서도 물론 많이 나눠지긴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6%대의 상승까지 강했죠. 보여줬었다가 되죠. 예, 예.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네. 어저께 6.83% 올라왔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가 연동이 굉장히 그쵸. 강하게 되는 케이스고 네. 삼성전자는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가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게 되면은 작년 8월 달부터 국내와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했었죠. 쭉 밀렸네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고가 라인대를 올라갔었다가 네. 그리고 올해 미증시가 빠질 때 역시 하락은 동일하게 받았다가 되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올해 고가 라인대를 올라왔다가 버리죠. 그럼 반도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죠.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예. 결과적으로는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 3%로 전환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아직도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플러스 3%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퍼 같은 경우가 네. 10%가 안 됩니다. 저평가. 엄청 저평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국내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아, 미증시 밸류 얘기하고 내에서도 싶으신 거군요. 그죠? 예, 예. 시장에서 밸류와 실적이 되는 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 차별화가 확실히 된다는 이야기죠. 아, 기준점이 확실하네요. 확실하죠. 실적과 밸류가 받쳐지면 이렇게 또 올라간다. 국내에서 종목 찾을 때 이런 식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국내시 이틀 동안의 흐름입니다. 누가 보면 한 일주일 동안에 몇 주 본 줄 알았어요, 지금. 네.
겨우 이틀밖에 안 되는데 네. 이틀 동안에 거래소 같은 경우가 2.59% 하락을 그랬고요. 코스닥이 4.27%. 그러니까 엄청 대형 오릅니다. 지수도 2.16% 정도. 네네. 그러니까 대형 지수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0.8% 정도 더 빠졌으니까. 음. 그다음에 중소형도 마찬가지로 3.6%, 3.8% 하락을 했죠. 대형이 그나마 좀 버티는 거네요. 버틴 거였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가 되는데 그 예. 안에서 뭐 통신 같은 방어주가 그나마 하락이 들러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받쳐주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항공해운 좀 하락이 들러왔고 자동차는 그동안 하락하다가 이제 하락이 좀 덜 떨어졌다.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게 수급인데 네. 이틀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500원 팔았습니다. 겨우요. 그죠? 그다음 기관에서는 오히려 1,300원 매수를 했죠. 예. 그럼 외국인이 매도한 부분과 기관의 매수 부분을 보면 거의 상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 받은 겁니다. 그죠? 예. 코스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입니다. 예. 규모는 작아도. 예. 예. 그럼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한 물량이 없습니다. 거의 시장에서. 아. 그럼 이 물량은 전부 다 개인이죠.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어차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0.5%까지도 선반이 돼 있고 그렇죠. 그 러시아 관련된 이슈도 실제로 뭐 지도를 보면서도 설명해드렸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나토? 나토에서 예. 가입한다면 이 문제도 역시 안 풀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거의 정답이 되는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는 거를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날 침공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한 번 더 부각이 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럼 시장에서 이러한 불안감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개인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나 국내 증시가 하락폭 자체도 크게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네. 신용 부담이라는 부분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투매를 연속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그렇죠. 시간에 장중에 미선물이 강세에서 약세로 바뀌니까 네. 개인들 투매가 바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약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그래서 중요했다는 얘기도 그 부분인데 네.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서 그 악성 물량을 소화를 시켜주면은 그쵸. 시장에서 하락이 덜 떨어질 수 있고 방어가 되는 건데 그게 없이 개인들끼리만 현재 치고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문제가 심리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급락으로 연결된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은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계속 투매를 하지 말고 약간 이게 그래도 좀 투매하지만 가만히 버티는 게 그나마 선방을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버틴다고 능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자꾸 밸류를 앞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예, 예. 코스닥은 밸류가 비싸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과하게 그동안 밸류 평가를 받던 것들이 네. 앞전에 그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교체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사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 또 문제가 뭐냐면 약간 개별주 성향의 급등락을 많이 하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네. 대형주는 매매 못합니다. 속 터져서 못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승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를 계속해서 인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시장이 바뀌었으면 현재 중심은 외국이니까 외국인이 어느 쪽으로 길게 보고 가는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수급을 보면서 시장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좀 단계적으로 많이 밀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으로 들어가 볼 텐데,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네, 코스닥은 일봉이죠.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일봉인데 결과적으로는 고가 대비해서 20%나 하락을 채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전에 거래소 같은 경우가 20% 정도대의 하락을 보이고 나서 반등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코스닥은 그 당시엔 19% 정도 됐었어요. 좀 남았다는 얘기죠. 조금 남은 근데 이제 결국 20% 찍었는데 예. 사실 별로 그건 중요치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얘가 밸류가 더 높다면서요. 그러면 굉장히 더, 높죠.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우선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를 만들어줬죠. 음. 우선은 이제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죠. 4개월 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7.7%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7.7%니까 굉장히 또 굉장히 세게 나온 엄청 거죠. 세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준다라는 부분도 동일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럼 우선은 시장에서 투매하면서 이제 또 신용 물량이 또 분명히 축소가 되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또 한 번 들어오게 되는데 차이는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 앞전에 하락폭 대비해서 38.2%를 먼저 찍어줬었죠. 예. 되돌림을. 그러고 나서 하락하는데 직전에 저점을 5일선 2평 저점이라 했는데 다 깼다가 되면은 네. 이쪽은 쌍바닥형이 아니죠. 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시금 쌍바닥형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하려면은 우선은 875에서 885라는 자리대를 먼저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쌍바닥 만드는 과정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러니까 단계적인 반등폭은 단기 하락이 컸던 만큼 오늘이나 내일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대신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용 물량이라든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세로 가기에는 정말 조건이 되게 많이 채워야 되네요. 채워야 될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죠. 왜냐면 예. 거래소 이따 대형지수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급락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완만한 하락형이 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력의 의견은 지금 코스닥에서는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좀 이제 종목 교체 조금씩 해야 되는 최대한 좀 그러니까 해야 우선은 되는 반등이 나올 때는 이번을 갖고 계신 분들 우선 반등은 먹으셔야죠. 기술적인 반등을 계속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자, 다음 코스피 대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대형을 보게 되면은 네. 날짜는 똑같습니다. 네. 같은 위치대 상호인데 급락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래소도 대형 지수도 하락한 건 동일하게 나오죠. 다만 그렇죠. 차이는 뭐냐면은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위에서 놀다가 수직으로 한 발에 떨어진 거고 예. 대형 지수 같은 건 작년 6월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던 과정대에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크게 떨어졌다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여기 녹아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예. 다르다는 것과 예. 하락각 자체가 다른 거죠. 사실. 그러면 그러면 대형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어저께 앞전에 저점 라인 때 5일선의 2평 자리대 이런 자리대를 네. 깨지 않았다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지켜냈다는 얘기는 지금 5일선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이 라인대를 넘어가면 돌파형 쌍바닥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쌍바닥이라고 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바닥 시그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 바닥이 더 견고해진다. 예, 예.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어 간다면은 21선 자리 다시 내려오는 과정인데 네. 보통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는 최소 단기 반등폭이 직전의 고가 라인 때까지는 어렵지 않다 됩니다. 바로 직전의 고가. 몇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고가 라인 때가 지금 한 3% 빠져 있는 거니까 아, 한 그 3.4% 정도까지? 5%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라인 때까지 올라가면은 중요한 거는 21선을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래서 아까 나스닥이 네. 21선을 세 차례 걸쳐서 올라탔는데 예. 국내 증시 좀 많이 더뎠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더뎠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월요일까지 수급적인 이벤트이기 내부적인 때문에 이슈. 예. 그 부분이 끝났다가 되니까 우선 반등락은 좀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굳이 양시장을 비교하면 코스피가 올라갈 확률은 더 높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스올러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싸이월드 Z, 앱으로 재탄생, 관련주 추격 매수. 관련주가 이렇게 있군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NH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음원 중심인 거고 이제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의 대주주. 예. 그 한국의 컴퓨터는 이제 공동 출자를 해서 같이 운영한다 이런 쪽인데 저는 안 삽니다. 네, 저도 안 삽니다. 예. 놉니다. 왜냐면은 그 SNS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싸이월드나 이런 게 그게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지. 요즘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라떼죠. 아, 나 근데 때는 이제 그랬다. 옛날 생각을 하니까 다들 그쵸. 옛날에 이 싸이월드가 사실 우리 때 저희 때는 저도 엄청 했죠.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 옛날 사진도 한번 더 보고 싶고 그런 관점인데 그쵸. 근데 이제 보여지는 현재의 모습 보면 너무 좀 예,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게 되면 LG포스 같은 경우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재오픈한다 날 기대치가 작년부터 붙으면서 네.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로 묶였거든요. 아, 그랬죠. 그래서 이때가 주가가 거의 한 350% 정도 올라갔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LG포스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가총액이 2천이 좀 안 되는데 네. 앞전에 이제 고가 대비해서 또 역시 딱 50% 하락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온 바로 그런 치고 케이스입니다.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고가 대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반등할 때 네. 중요한 거가 매물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지금 제가 밑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을 때 네. 이때를 시작해 나온 건데 이때 거래대금이 4,300억, 5,500억을 제일 연달아서 많았을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죠. 예,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손바뀜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단타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얘기군요. 그럼 이 라인대가 어떻게 되냐? 매물이 되겠죠. 이 구간대가 엄청나게 샀으니까. 뚫기 어렵다는 그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 매물대까지 조금 더 남아있는데 저 파란색 선이죠? 네, 예. 저 라인대가 이제 저항대로 굉장히 강한 구간에 들어오게 되고 자, 실적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기대치는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란 전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기대죠.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성향이 좀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단발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싸이월드 봤고요. 두 번째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신저가가 속출한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할 매수 i 테크놀로지 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기조 반등은 가능한데 단기. 결국은 놉니다. 큰 그림에선 노다. 오늘 다 노네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분리막 업체죠. 네. 그래서 이게 분리막 업체에서 세계 1등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작년 하반기에 엄청나게 상승할 때 그랬죠.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중국에서의 소재주가 국내 소재주보다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기술력도 좀 더 높다 됩니다. 네. 근데 국내 2차 전지 소재주가 중국의 소재주보다 50% 이상 프리미엄을 더 받았던 케이스였죠. 아, 그럼 내려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안 맞는 거죠. 쏠렸던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 아사히 카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분리막 관련해서는 거의 1등이에요? 세계 1등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쪽에서 어저께 이런 발표를 하죠. 앞으로 분리막 가격을 20% 인하하겠다.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네요, 또. 또 밀리죠. 예. 기술력도 약간 떨어지는 케이스인데 가격 그리고. 경쟁은 더 한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빡세네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함부로 이제 향후 3년 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네요. 3년 뒤 4년 뒤 얘기한 게 독보적으로 독점 공급을 하고 독점 기술력 갖고 있으면은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캐파가 계속해서 확장될 거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더라도 네. 경쟁사들이 그만큼 캐파를 얼마큼 늘릴지 모르는 거고 캐파를 늘리면서 단가가 떨어진 부분이 결국은 마찬가지로 단가 떨어지기 때문에 1등이 아니면 변수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1등이라 하더라도 결국 2등이 올라오는 구간대를 그렇죠. 어느 정도 제한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 하듯이. 그래서 결국 SK하이테크노는 그 부분이 어저께 또다시 급락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현재는 10만 9천 원이 어저께 종가인데 이게 공모 가격이 10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공모가 10만 5천이었던 게 이제 25만 원 근처까지 갔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공모주들 열풍이 크게 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번 굉장히 크게 따상이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고 나서 계속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가파 올라갔는데 그 현재는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7조가 되는 회사가 현재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 전망된 매출이 7,460억 정도. 네. 올해. 예. 매출이 그러니까 증가는 7천억 하네요. 정도죠. 예. 증가는 하죠. 근데 현재 시가총액 7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긍정적으로 발표했을 때가 1,760억. 단기 순이익이 한 1,37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밸류로 따지게 되면은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예. 이게 2021년 기준으로 밸류할 때는 71%. 네. 그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 했을 때 밸류가 50%. 아, 높네요. 아직까지 높죠. 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밸류를 무시했던 시장에서는 통용이 되긴 했었는데 이젠 밸류가 밸류를 중요하니까. 보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네. 지금 현재 주가 저렇게 빠진 부분도 이해가 아직까지 돼요. 편하지 못한 거죠. 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한 13만 8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런자일 때 준다면은 부정 초수가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자, 주중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수요일의 전략이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이슈 이제 완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날짜를 정해준 것 자체가 사실 딱 어떻게 보면은 16일이 지나면은 결국 악재는 해소된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셨군요. 똑같았던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악재나 이슈는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국내 증시가 과매도죠. 네. 요즘 K 증시 왜 그러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아요. 헤드라인도 많고. 네, 근데 K 증시 자체가 문제된 게 이게 수급이 한쪽 쏠렸었던 케이스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국내 증시는 이틀 동안 과하게 하락했던 만큼 전반적인 반등이 나온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중심의 상대적 강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요 수급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고. 그죠. 그러니까 주요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이 하락이 들떨어지는 부분이 이쪽에서는 이미 물량이 많이 나간 것도 있지만 아. 받쳐준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밸류라든 이런 것들 따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들 빠지고 강세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략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중시의 수급인데 어제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수가 막판에 좀 들어와서 그나마 대형 지수 좀 더 받쳐졌던 건데 마찬가지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거 없는데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는 부분. 선물 시장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늘 물가 지수 발표했습니다. 아, 중요하죠. 그래서 어저께 미국에서의 물가 지수는 굉장히 크게 급등했는데 맞아요. 네.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중요하지 생산자 물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 그렇군요.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가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도 예.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네. 이제 중국발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좀 더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관심 종목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LED. 예. 한동안 잘 올라가다가 예. 마찬가지로 증시가 무너지면서 또 빠진 그렇게 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뭐 자주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네. 이제는 OLED 업체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뀌었죠. 올해부터는 이제 OLED 쪽에서가 영업이익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기 이렇게 되는 때문에. 거고 보통 1분기가 되면은 패널 가격이 급락을 하고 약하다, 비수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 실제로 패널 가격의 하락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OLED 관련된 쪽에서는 LCD 패널가처럼 그렇게 빠지지가 않는 케이스고 수요가 있나 봅니다. 그죠. 그 앞으로 이제 애플에서의 이제 납품이란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자동차도. 자동차 보면 요즘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는 케이스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평가를 받는다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주간 차트인데 상가 패턴의 하단 자리대에서 지지를 밟고 이제 윗자리 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적 자체는 이제 작년보다 못하다가 됩니다. 작년이 원체 좋았었고 이제 작년부터 배당도 다시 재개시켰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지수를 기준할 때 작년 기준했을 때는 퍼가 5.59배 정도. 그 다음에 올해를 기준할 때는 한 7.8배 정도. 굉장히 저렴하죠. 예. 그래서 1차 매수가로는 우선 19,300원에서 19,6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손절가는 18,200원 짧게 잡으시면 됐고, 그 다음에 1차 목표로 22,500원, 2차로 25,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OLED 업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